일단은 그 뭐지? 지금 교보랑 예스24랑 알라딘이랑 그래픽 분야 다 1위 하고 있습니다. 출간한 지 일 주일도 안 됐거든요. 정식 출간한 지 일 주일도 안 됐는데 아주 운이 좋게 네 1 위를 하고 있어요. 포토샵 책 한 권 썼고 일러스트레이터 책 한 권 썼고 진짜 이제 책 그만 쓰려고 했는데 여기까지만 이 합본 책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 가지고 여기가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열심히 썼습니다. 제목에 맞춰 가지고 요즘 트렌드가 이 책의 시리즈거든요. 그리고 요즘 디자인을 위한 포토샵 앤 일러스트레이터가 책 제목인데 책 구성을 잠깐만 소개해 드리자면 파트 1 에는 그 준비 단계, 그다음 파트 2는 포토샵, 파트 3는 일러스트레이터, 그리고 파트 4는 포토샵 일러 같이 활용하는 거, 그리고 파트 5는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인공지능 활용하는 편을 다뤘어요. 그 제가 이 책 안에다가 그냥 뭐 예를 들면 포토샵 안에다가 바로 그냥 인공지능 기능 써서 뭐 이것저것 만드는 예제를 만들까 하다가 그래도 이 AI 기반을 안 쓰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AI 관련된 기능은 그냥 완전 다른 파트로 다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는데 크게 뭐 문제되진 않을 거예요. 아무튼 지금 이벤트도 하고 있어서 구매하시면 요런 뭐지? 요런 것 요 단축키 카드 받을 수 있거든요. 요런 것도 받을 수 있고 표지도 제가 직접 다 디자인했어요. 엄청 공들여서 열심히 디자인했습니다. 열심히 진짜 디자인했어요. 이번에 그래도 이 출판사 이 대표님께서 "처음 표지 디자인한 거 치고 너무 예쁘게 잘 만들었다."고 이쪽으로 좀 전향해 보라는 말씀도 해 주시더라고요. 화면 보이시죠? 오늘 첫 시간인데요. 요즘 디자인을 위한 포토샵 앤 일러스트레이터 한번 예제 하루에 딱 일주에 3 개씩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1은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디자인 준비하기인데 요거 관련해서 뭐 디자인에 필요한 기초 개념 익히기, 뭐 알아두면 유용한 사이트 모음,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활용법, 그다음에 이제 포토샵 툴바 패널, 일러스트레이터 툴바 패널 살펴보기 있는데 이거 다 생략하고 제가 딱 하나만 설명해 드릴게요. 나머지는 책 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자, 어떤 걸 설명드리고 싶냐면요. 자,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이제 캔버스가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림을 그릴 때 캔버스가 필요한데 그 캔버스 역할을 하는 게 이런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는 이제 똑같이 캔버스가 필요해요. 근데 디지털 캔버스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도큐멘트를 만들 때 컨트롤 N 눌러보면 여기에 사이즈를 정하는 것도 있지만은 밑에 보면 컬러 모드랑 그다음에 이 해상도 개념이 있죠. 요 두 개의 개념 뭐 이미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거 그냥 대충 설정해 놓고 대충 디자인하시거든요. 근데 이거 대충 해 두면 다시 또 작업해야 될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설정하면 되는지 제가 진짜 쉽게 설명을 한번 해 드릴게요. 어디 갔지? 제가 요 이미지를 준비해 볼게요. 아니다. 포토샵에 띄워서 보여 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색 공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딱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색 공간에는 아이고, 아이고. 색 공간에는 요 RGB랑 CMYK가 있는데 일단은 이 RGB 영역이 CMYK 영역보다 훨씬 더 넓어요. 그래서 넓은 데서 좁은 데는 갈 수 있는데 좁은 데서 넓은 데로는 못 가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캔버스 하나 깔아 가지고 도형 하나 만들어 볼게요. 아무 도형 이렇게 하나 만들고 요거 색깔을 완전 쨍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이고. 요거 색깔을 완전 쨍하게 쨍한 파랑으로 만들어 볼게요. 지금 해당 캔버스의 컬러 모드는 RGB 컬러 모드입니다. RGB 컬러 모드. 이 RGB 컬러 모드를 제가 CMYK로 한번 바꿔 볼게요. 어 이미지에 아니다. 에디트에 들어가서 네네네. 모드가 어디 있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여기 있네. 이미지에 들어가서 모드에 들어가서 CMYK로 한번 바꿔 볼게요. 끊겨요. 아, 그래요? 한번 새로 고침 한번 해 보시겠어요? CMYK로 바꾸면 이렇게 색이 죽어버려요. 색이 죽어버렸죠. 그래서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갈 때는 만약에 이렇게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갈 때는 문제없이 CMYK로 변환이 잘 돼요.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CMYK 상태에서 적은 데서 많은 데로 또 다시 바꿔 볼게요. 이번에 다시 이미지에서 모드로 가서 RGB로 한번 바꿔 볼게요. RGB로 바꾸면 색깔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흐리멍텅한 탁한 색깔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핵심이 뭐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컬러 모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빛의 삼원색이죠. 레드, 그린, 블루. 이 친구는 모니터를 통해서 보는 색상 체계예요. 그리고 이 CMYK는 사이어, 마젠타, 옐로우, 블랙인데 색의 4원색이에요. 프린트할 때 인쇄에서 사용되는 색의 4원색이거든요. 당연히 어떤 똑같은 사진 한 장을 보더라도 모니터랑 볼 때랑 인쇄한 종이에서 볼 때랑 컬러 차이가 당연히 모니터가 확실히 더 쨍하고 진하게 보이겠죠. 그래서 RGB가 훨씬 더 넓은 색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넓은 데서 좁은 데로 가는 거는 알아서 요 CMYK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서 변환이 돼요. 근데 처음부터 CMYK 있는 거는 RGB로 바꿔봤자 넘어가지 않습니다.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RGB에서 CMYK로는 가능하나 CMYK에서 RGB로는 불가능하다. 요게 이 컬러 스페이스에 대한 큰 개념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개념이 있죠. 다시 또 컨트롤 N 해서 새로운 도큐멘트를 만들 건데 이제 이 컬러 모드는 대충 이해를 했어요. 이제 이 해상도가 문제예요, 해상도. 해상도도 근데 이 컬러 스페이스랑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뭐냐 하면 일단 해상도는 예를 들어서 10 PPI라 그러면 1 인치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1 인치가 지금 보시다시피 가로 세로 2.54 센티미터의 도형이에요, 도형. 네모난 공간이에요. 요 도형 안에 10 PPI라 그러면 10 by 10 에서 100 개의 칸을 찍을 수 있으면 10 PPI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쓰고 있는 해상도는 웹용은 72를 쓰고 있고 출력은 300을 써야 되거든요. 요게 최소 해상도예요. 웹에 업로드하는 목적, 즉 모니터를 통해서 보는 목적이라면 최소 해상도를 72만큼 가지고 있어야 적어도 봤을 때 막 흐리멍텅하게 안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볼 만한 수준이 유지된다라는 뜻이고요. 인쇄를 했을 때는 최소 해상도를 300은 지켜줘야 인쇄했을 때 적어도 볼 만한 수준으로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니터로 볼 때는 이 72 제곱만큼의 크기만큼 점을 찍을 수 있는 픽셀의 정보를 담을 수 있는 크기를 가지고 있어야 쨍하게 보이겠죠. 그래서 얘도 이 컬러 스페이스랑 개념이 비슷한데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작은 데서 큰 곳으로는 못 갑니다. 만약에 그 300 제곱만큼 1 인치에 찍을 수 있는 점의 개수가 있는데 거기서 작게 가는 거는 버리면 되거든요. 많이 가지고 있는 건 버리면 그만이에요. 근데 적게 가지고 있는 거는 많이 못 갑니다. 색깔 정보가 없어요. 픽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적은 데서 많은 데로 억지로 보낼 수는 있는데 의미는 없습니다. 가짜로 해상도가 업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컬러 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 이 해상도 개념도 마찬가지인데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적은 데서 많은 데로 가는 거는 무조건 가짜로 뻥튀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작업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컨트롤 N을 눌러서 새로운 도큐멘트를 만들 때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동일해요, 개념이. 사이즈를 일단 정하겠죠. 사이즈를 정하고 일단은 컬러 모드를 정해야 돼요. 컬러 모드를 정하는 기준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만약에 뭐 인스타그램에 뭐 배너 이미지를 제작해서 업로드할 거예요. 최종 목적지는 인스타그램입니다. 인스타그램은 모니터를 통해서 보는 거죠. 스마트폰이든 PC 모니터가 어쨌건 스크린을 통해서 보는 거는 빛을 이용하는 컬러 모드고 그 말인즉슨 RGB 컬러 모드를 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웹용에 업로드되는 거면 컬러 모드를 RGB로 하시면 됩니다. RGB로 작업을 하면 되고 그러면 이 해상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인스타그램 업로드 목적이라 하면 어차피 웹에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최소의 해상도 72만 지켜주면 볼만한 크기로 나옵니다. 이거 해상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해상도가 당연히 좋으니까 더 좋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해상도를 아무리 높여서 저장해서 만들어 봤자 용량만 커질 뿐 어떤 특정 플랫폼에는 더 이상의 해상도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0 메가짜리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한다고 20 메가바이트의 용량이 그대로 인스타그램에서 노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스타그램 회사 메타에서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하루에. 몇 초에. 그쵸. 그 20 메가를 그대로 보여줄 수 없거든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잖아요. 100 기가짜리 영상을 업로드한다 한들 결국에는 이 계속 이 인코딩, 디코딩 과정을 거쳐 가지고 화질이 저하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높이 올린다고 해서 좋은 거 없습니다. 용량만 커지고
그래서 상세 페이지 같은 거 작업할 때도 72로 대부분 만드는 이유가 뭐냐하면 상세 페이지는 세로로 얼마나 길어요. 그쵸? 막 많게는 2만 3만 픽셀까지도 가기 때문에 얘를 해상도를 엄청 키워 버리면 상세 페이지가 쨍하게 보이는 장점이 있죠. 근데 그만큼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다음 이미지 뜨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지가 뭐냐에 따라서 이 컬러 모드랑 해상도는 명확하게 작업을 해야 돼요. 명확하게 설정하고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또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내가 인스타그램 업로드용으로 배너를 만들었긴 했지만은 포스터를 한번 가정을 해 볼게요. 포스터를 만들어서 홍보 포스터를 인스타그램 SNS에도 올릴 거고 인쇄도 할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쇄를 해야 되면 컬러보드가 이제 CMYK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CMYK를 하면 단점이 뭐냐 하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CMYK로 해 버리면 이 쨍한 컬러를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밖에 있는 이런 형광 색깔들 있죠.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면 처음부터 그냥 넓은 영역, 넓은 데서 좁은 데는 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RGB로 만들어 버려요. RGB로 만들고 포스터 디자인을 할 거예요. 근데 인쇄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때는 웹에도 업로드하더라도 인쇄도 목적이 걸리기 때문에 무조건 많은 걸 기준으로 작업을 해 버리면 돼요. 그래서 인쇄도 해야 되고 웹에도 올려야 되고 막 여기저기 다 해야 되는 상황이 딱 펼쳐졌을 때 그때 공통되는 사항 중에서 가장 높은 걸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쇄가 포함된다. 그러면 CMYK이긴 하지만은 RGB가 훨씬 더 넓은 색 공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RGB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출력도 해야 되니까 72가 아니고 300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RGB에 300으로 작업을 하고 이렇게 세팅해서 이제 디자인을 막 작업을 하는 거예요. 디자인을 막 작업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디자인 작업을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음. 왜 이렇게 탁하게 나오냐. 자, 이렇게 작업을 막 했다고 가정하고 제가 이런 막 형광 색깔 써 볼게요. 이렇게 디자인이 끝났어요. 그쵸? 디자인이 끝났으면 이제 얘를 웹용으로 저장할 때는 이제 이미지 사이즈에 가서 이거 72로 줄여도 되는데 굳이 안 줄여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왜 어차피 플랫폼에 업로드되는 거는 알아서 화질 저하돼서 업로드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파일 용량이 너무 크다 싶으면 해상도를 줄이시면 돼요. 웹에 맞게끔. 웹에 맞게끔 줄여서 업로드하시면 저장하시면 되고 인쇄를 해야 된다. RGB 컬러 모드도 인쇄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단지 이게 실제로 인쇄됐을 때 색이 죽어버리겠죠? CMYK로 변환되니까. 포토샵에서 컨트롤 Y 누르면 이렇게 색이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 포스터 디자인을 웹에 업로드하면 요렇게 쨍한 컬러로 보이는데 인쇄를 하면 이렇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색이. 요 개념이 왜 그러냐면 쨍한 컬러는 알아서 이 CMYK 안쪽으로 다 들어갑니다.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만 이해하고 있으면 앞으로 뭐든 도큐멘트 설정할 때 이 컬러 모드 그다음에 해상도 편하게 설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도큐멘트 만들 때 제가 웹 프리셋에 가서 아무거나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컬러 모드가 알아서 RGB 컬러 그다음에 레스터 이펙트 이게 PPI가 해상도거든요. 스크린에 최적화된 72 PPI로 자동으로 딱 세팅이 됩니다. 그리고 프리 프린트 템플릿을 누르면 알아서 컬러 모드가 인쇄에 최적화된 CMYK 그다음에 해상도도 하이, 높음 300으로 딱 설정이 돼요. 그래서 템플릿만 써도 딱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도 알고는 써야 돼요. 프린트 템플릿 썼지만 이거 RGB로 바꿀 수도 있거든요. 바꿀 수도 있으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프린트는 한국에서는 대부분 밀리미터 단위를 쓰고요. 웹용에는 픽셀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파트 1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제 이것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포토샵에서 새로운 문서 만들 때 아무런 걱정 없이 만들 수 있어요. 그 이후에 걱정해야 될 거는 사이즈만 알면 됩니다. 사이즈. 아무튼 파트 1 나머지 기타 중요한 내용들도 책에 다 있으니까 이거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꼭 확인해 보시고 파트 1에서는 제가 요 해상도랑 컬러 모드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